여기서의 포인트는 도지향은 사실상 입자랑 같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. 도지향을 늘려서 살짝 굵은 입자에서 추출할 수 있겠구나. 도지향을 줄여서 약간 얇은 입자에서 오는 맛들을 끌어낼 수 있겠구나. 이 생각이 들어야 도지향을 가지고 놀 줄 알지. 안녕하세요. 책커피의 체이스입니다. 여러분들 2025년도 책커피도 사랑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. 자, 일단 오늘 준비해드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프레소의 추출 변수들 중에 지난번에 이제 추출량을 했으니 이번에는 이제 도지향이라는 것들을 좀 해볼 건데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에스프레소의 도지향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막 담아서 추출을 하는 그런 트렌드를 좀 갖고 있는데, 일단 뭐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. 좋은 경우들도 있지만 당연히 뒤따라오는 거는 이제 나쁜 경우들도 있다. 일단 도지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보시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를 한 1g 도지향 차이로 한번 설정을 해서 그 도지향의 차이들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먼저 좋아요. 그렇게 해서 나머지 변수들은 동일한데 도지향이 증가됐었을 때 맛은 이렇고 도지향이 감소됐었을 때 맛은 이렇구나. 그런데 그거를 꼭 한 원두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배전도가 다르다든지 한마디로 로스팅 포인트가 다르다든지 다른 로스팅 포인트에서의 또 올 수 있는 오히려 도지향을 낮췄더니 더 좋아지는구나, 이런 경우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일단 도지향을 좀 증가시키면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일단 여러분들이 물량이 같아. 냄비에 똑같은 물량을 담고 있는데 한쪽에는 꽃게 4마리를 넣었고 한쪽에는 꽃게 1마리만 넣었어. 같은 크기의 냄비와 똑같은 물량에다가.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쪽이 커피가 더 진해져요? 커피가 아니죠. 미안합니다. 커피는 블랙그라운드 커피랩. 어떤 쪽이 꽃게탕이 더 진한 국물이 될까요? 그렇죠. 당연히 이제 4마리 쪽일 거죠. 커피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추출량을 동일하게 할 건데 도지향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커피의 에스프레소가 좀 진해진다, 또는 뭐 바디감이 좋아진다, 여운이 길어진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커피의 도지향을 좀 증가시킬 때 아메리카노를 딱 먹어봤어. 아니면 또 에스프레소를 먹어봤는데 일단 그 커피가 주는 뭔가 텐션이라고 해야 되나요? 한마디로 뭐 여운이나 바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, 이럴 때 이제 도지향을 좀 올리는 편이고, 근데 반대로 뭐 커피가 막 밍밍하면서 좀 떨떠름하고 이럴 때 도지향을 올리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냥 오히려 입자를 조절하는 게 더 좋은데, 그거는 좀 사실상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맛을 같이 보면서 칼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은 좀 드리지 못하고, 어쨌든 다시 도지향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도지향을 증가시켜서 내가 커피를 추출하면은 좀 커피가 진해진다, 요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해되죠? 근데 내가 사용하는 잔이 막 너무 작은 뭐 톨 사이즈나 뭐 이런 작은 잔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뭐 20g의 도지향을 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수출하면은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도지향에 대해서 성질을 우리가 좀 알아봤다? 뭐 성질? 하여튼 뭐 그런 도지향에 대한 이해를 좀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, 자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뭐 머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도지향을 굉장히 많이 담아서 추출하는,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업도징이죠. 업도징. 그 업도징을 했었을 때 오는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, 만약에 머신이 조금 보급형 머신이거나 하면은 우리가 압력을 밀어내는 일단 펌프랑 모터가 있는데, 펌프의 압력은 구기압일지언정 이상하게도 같은 압력이 주어져도 모터가 약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못 밀어내요. 좀 그 구기압에서 커피 성분들을 쭉쭉 못 밀어내서 일단 실질적으로 먹어봤을 때 맛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, 비슷한 레시피, 한마디로 같은 그라인더 같은 원두인데 머신이 엔트리랑 하이엔드 두 가지를 썼다라고 했었을 때 둘 다 20g씩 원두를 담아서 똑같은 레시피를 설정을 했다. 물온도 뭐 나머지 담배해서 다 똑같고, 그렇게 해도 하이엔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맛이 조금 더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펌프 말고, 펌프는 동일한 뭐 이제 펌프의 압력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모터에서 그 밀어주는 힘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의 맛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, 만약에 보급형 모델들을 쓰고 있는데 너무 많은 도지향을 담아서 세팅을 잡는 것은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커피가 뭐 좀 연하고 이럴 때에는 입자라는 것들도 좀 수정을 할 수가 있고, 추출량이라는 것들도 위아래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바꿔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
공부가 되셨으면은 이 머신에서는 이 정도가 한계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아마 오실 거예요. 물론 많은 이제 경험들이 쌓여야겠죠. 그러려면은. 그래서 일단 도지양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,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이런 매장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원두 값을 아끼기 위해서 도지양을 계속 내리는, 한마디로 뭐 보통 뭐 16온스 아이스컵이나 13온즈 핫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개인 카페들 중에서 그렇게 했었을 때 보통은 한 17g에서 18g, 뭐 19g 뭐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원두를 아끼면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카페 같은 경우는 원두 값을 뭐 1g씩 점점 낮춰나가요. 그러면은 뭐 15g, 14g 뭐 이렇게도 낮은 매장들도 있고 어떤 매장들은 뭐 13g 이런 매장들도 있어요.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또 추출 시간이 너무 빨라지니까 입자는 굉장히 얇아지겠죠. 한마디로 17, 18g 담을 때 입자의 크기가 뭐 요만해. 근데 반대로 14g, 13g 담을 때는 입자가 굉장히 이제 작아지는 거지. 요건 좀 동그라미가 좀 이상한데 배트맨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크기가 굉장히 큰 알갱이와 크기가 작은 알갱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커피는 작은 알갱이로 갈수록 커피가 굉장히 좀 써질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. 한마디로 로스팅 포인트가 다크 로스팅인데 우리가 원두를 아끼기 위해서 계속 약한 도지향을 쓰고 입자를 쪼이면은 쓰고 텁텁한 커피밖에 안 나와요. 사실상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커피 같은 경우는 너무 신맛이 강하거나 너무 쓴맛이 강한 거는 커피로 저는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쓴맛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은 사실상 정관장 한약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어찌됐든 간에 이건 웃자고 해온 말이고, 그래서 도지향을 내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의 뭐 조합이라든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원두의 로스팅 포인트나 맛에 근거를 해서 한마디로 모든 에스프레소 세팅은 맛이 기준이 돼야 돼요. 그 맛이 기준이 돼서 세팅이 들어가는 거고 그 맛을 유지시키려고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이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패킹 작업을 균일하게 도와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지, 절대적으로 뭐 지금 도지향 하나만 가지고 맛이 있고 없고 무조건 높은 도지향이 최고다, 업도직이 최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원두를 아끼려고 너무 다운 도징을 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커피는 계속 뭐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이 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피에 대한 추출 변수들을 계속 가지고 놀면서 오늘은 이제 도지향에 대한 걸 배웠기 때문에 도지향을 늘리면 이렇구나, 도지향을 줄이면 이렇구나.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도지향은 사실상 입자랑 같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. 도지향을 늘려서 살짝 굵은 입자에서 추출을 할 수 있겠구나, 도지향을 줄여서 약간 얇은 입자에서 오는 맛들을 끌어낼 수 있겠구나, 이 생각이 들어야 도지향을 가지고 놀 줄 알지 사실상 입자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도지향 가지고 놀지 못하니까 다음 편인 입자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